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애국집회 일부 예배로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능력의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한 저들에게 철장 권세를 붙들려 주셔서 기도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거짓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일종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집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이 집회에 참여한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우리 모든 집회를 시간들 통해 은혜받고 다 또한 함께 나라 살리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유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던 흑암의 세력들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로 다 물러갔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장갑등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함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국민보고대회 또는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빛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모든 영역마다 곳곳마다 주님 어둠이 뒤덮고 있는 곳에 빛의 놀라운 광선이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북번역은 힌디의 번역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다. 아멘. 저는 지금 대전 캠퍼스에서 카이스트라는 학생들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캠퍼스를 떠나서 이곳에 오게 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978년, 79년 부마 사태가 났을 때에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탱크가 캠퍼스의 정문 앞에 학교를 등교했을 때 저를 맞이하려 준 것은 탱크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부하에 의해 시해되고 나라가 비상경험이 선포된 상황에 수업이 중단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밤새 저희들이 토론하고 그 다음날 이제 충무로로 남부동으로 서면으로 젊은 저희 친구들이 행진하려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시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저희들은 기도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권력의 우상과 인간의 탐욕의 우상, 이런 정말 잘못된 욕심이 인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이 본질적인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먼저 깨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순종하여서 바르게 삶으로 인하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진리가 사랑으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학을 하고 이후에 군에 가서 이제 얼마 전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그 GP에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 GP에 근무하면서 북한을 향하여 끝없이 24시간 밤마다 들려오는 그 정말 유리 위에 쇠로 끓는 것 같은 온갖 저주를 퍼붓는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약 4년 동안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카이스트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어. 가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지금 40년이 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군목으로 그 육사단 병력들이 약 2만여 명 되는 사단 군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는 약 10,00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천만 동포인데 우리가 5천만 남한인데 여기에 5,000명만 대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고 10,000을 당한다고 했는데 5,000명만 제대로 됐다면 5천만 명은 감당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5,000명만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세례주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지킨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교환 교수로 또한 우즈벡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즈벡이라는 나라의 그 우즈벡 종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밟히는 것은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게 30만 가까이 정말 자기의 정체성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끌려와 있었던 우리의 까레이스키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 내지는 일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짐승같이 끌려와서 중앙아시아에 그냥 버려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누군지 말 못하는 그런 가운데 죽어간 많은 동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까레이스키라는 이제 장사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다가 정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고 밟힌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사로 지원받은 약 7천만 우리 동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랑하고 이웃을 바르게 섬긴다면 그리고 각각의 가진 영역에서 각각의 기성세대나 또는 각 영역, 정치 또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등등에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랑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 만렙 500년 역사 속에 우리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또는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정말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지 못함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들어와서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리는 그런 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오늘 이 나라가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정말 잘못된 불법을 행한 선거관리위원과 그들을 행하여 고소한 것인데
오늘 이 그들을 잘못된 것을 바르게 조사하고 바르게 심판하고 바르게 재판하고 벌을 주어야 될 텐데 오히려 고소한 그 국민을 지금 경찰과 검찰이 엇박하는 그리고 구속하는 이런 심각한 상태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울면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울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며 1990년 돌아왔어요. 2000년대에서 돌아왔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사역이나 또는 캠퍼스의 사역을 정말 목회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들어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영향을 미쳤어. 이 나라가 제대로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교회에 올바른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올바른 성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며 훈련시키지 못하며 헌신치 못하게 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동감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모인 저희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또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말 유물 공산주의를 아니 인본주의를 숭배하는 그들의 그 우상 숭배가 어떤 70년 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정말 마사지고 부셔진 지옥과 같은 이 나무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렇게 정말 언덕 위에 있는 교회와 같이 책상 위에 높이 올려진 등장같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을 바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이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특별히 선거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과 그 다음에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의 과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누리는 그 과일을 따먹도록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선택하지 못하도록 기계같이 짐승같이 우리를 만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죄를 죽게 되고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야만 한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을 전부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가장 중요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조작하고 부정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천부적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악한 무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중요한 인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개와 돼지와 짐승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잘못된 것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가진 중요한 인권과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주신 것을 만약 그렇게 잘못되어 가면 결국은 이 나라는 개와 돼지 같은 짐승 같은 나라로 갑니다. 그렇게 조작하는 또는 그게 거짓을 행하는 그 세력 또한 그들은 더 죄를 범하는 자,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그것을 모르고 이 거짓과 어둠의 영, 이 거짓된 영에 따라가는 자들 영원히 슬피하며 이를 갈면서 유황불의 지옥에서 고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당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그렇게 될 때 영혼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고통하며 하나님의 인권과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받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멘.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아멘. 그들에게 말해줘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의 참 우리가 지켜졌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교 전 바로 이 앞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참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희생했는데 그 중에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게 하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 6.25 전쟁 전사 속에 142명의 장군들이 그것도 장군들이 그의 아들 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군들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힘이 꽃백이 있으면 다 아들려고 하는데 장군들의 아들이 142명 중에 35명이 참여해서 그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서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순국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면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아들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워커일을 기념하는 워커 장군입니다. 그 아들은 그 본인은 탱크 전차대대 장군이었지만 미8군 사령관으로 부임했고 그 아들은 이제 보병 24사단인가요? 사단의 중대장으로 와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전투에 그 아들이 전성을 올리고 정말 잘 싸워서 그 아들 부대에 이제 대통령의 특별한 그들을 위한 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다가 워커 장군이 이제 워커일 지금 이제 워커일 장군 그 워커일 지역 그쪽에서 차량 사고로 결국은 순국합니다. 그때 메가드 장군이 얘기합니다. 그 아들 워커 장군의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주니어 워커 너의 아버지의 시체를 가져 어머니한테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워커 이 아들은 NO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보병부대 중대장으로서 지금 이제 한참 전쟁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부하들을 남겨놓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메가드 장군의 그 명령을 거부. 그때 메가드 장군이 돌아왔으니 한마디 더 합니다. 명령이다. 너의 아버지의 시체를 안고 어머니에게 네가 가야 한다. 그 명령에 그는 순종했고 그는 그 다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아버지의 시체를 이곳에 묻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벤브리트 장군이라는 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벤브리트 장군이 그 아들은 이제 8군 사령관으로 왔을 때 그 아들이 공군 장비로 참여해서 이제 압록강 평국 순천 지역을 폭격하기 위해 1952년 4월 4일 새벽 1시 5분에 출국했다가 나간 지 2시간 후에 통신이 두절되고 이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행방불명된 그 벤브리트 장군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그를 찾기 위해 수색이 되어졌을 때 그때 벤브리트 장군은 명령합니다. 이제 적진에서 지금 수색 작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지불할 수 있는데 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그 짐 벤브리트 중위의 수색을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나중에 벤브리트 장군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부하들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위로하러 갔을 때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또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섬기는 것,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번된 나라 친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소개해드리면, 이는 평양에서 태어난 윌리엄 쇼라는 우리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윌리엄 쇼라는 이 선교사의 아들이 평양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들어온 뒤에 2차 대전이 들어왔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미 해군에 입대하여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한 후에 1947년에 이제 전역했는데, 그가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미 군정청에 6.25 전쟁이 났을 때 나기 전에 해군사관학교에 교수가 되어 있다가 그는 해군사관학교에 교수로 잠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더 공부를 하기로 해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버드 박사과정 중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 아들과 자기 아내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아들과 아내를 남기고 나의 친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다시 들어가. 그는 노르망디 제2차 세계대전에 이미 참여했던 자인데 자기는 자원이 있다 하여 그는 왔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어서 한국말과 영어를 잘함으로 인하여 그걸 도와서 결국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작전이 끝났는데 그는 또다시 이제 참 메가 장군의 보좌관이 아니라 직접 지상 전투에 해병 5연대에 투입되었다가 그 녹군동 그 고개를 넘어서 서울이 수복되기 전 일주일 전에 결국은 잠복해 있던 괴뢰구리에서 사살당 두 아이와 아내를 두고 저와 여러분 친구된 저희들의 자유를 지키려 그는 이 땅에 묻혔습니다. 이 가까운 성교지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누렸던 지금까지 해방 후 이제 6.25 전쟁 이제 70년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자유를 많은 자들이, 많은 친구들이 와서 피를 흘려주고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6.25 전쟁 때 마치 압록강 전선이 이제 다음을 지고 압록강 전선만 남았던 것처럼 오늘 지금은 문화전쟁으로 인하여 입법, 사법, 행정,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언론과 모든 지역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 부르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영역에 있습니까? 오늘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물러내고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를 위한 작은 밀배알 같은 불씨 같은 종들로 우리가 헌신하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정말 거짓과 어둠의 영, 이 전체주의 영, 잘못된 세력을 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위에는 보고를 들으면서 무너진 현장 그 심각함을 함께 듣고 주님, 나를 무너진 이 조국의 영역과 지역과 세계 가로막을 쓰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5천 명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 5천 명이 일당 천만을 감당할 때 이 나라 5천만을 깨우고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550명, 500명이 되고 5천 명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되어졌어. 이 나라를 깨우는 불씨, 놀라운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위기에 무너진, 온 정신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 오늘 주님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이 무너졌을 때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는 죄들을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섬겼던 종들, 그로 인하여 이 놀라운 자유를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회복하고 나가서 북한과 중공과 열방을 섬기게 될 수 있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이 5,000명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헌신자가 될 때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사오니 결단과 헌신의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순서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흘려보내지 말고 꼭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4.15 부정선거 대책 범국민연대 사무총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일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큰 힘이 됩니다. 이 신앙적인 관점은 이것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취지를 알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또 이 앞에 유튜브 채널 분들이 2시쯤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1시 전에 오시는 걸 보고서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 이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저희 그 단체를 잠깐 소개한다면은, 저희는 원래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을 했지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범국민 연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253개 지역 선거구 단위로 해서 지도자들을 구축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를 많이 양산해서 기존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후원하고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후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본 단체가 탄생했습니다. 또 하나의 시민단체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정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좀 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시민단체나 또 유튜브 채널들이 연합하고 해외까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본 단체가 정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다른 목적하고 생겼는데 여러분들 많은 후원을 바라고 관심을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 집회가 진행되면서 내가 우리 지역 선거구 지역의 지도자로서 시민단체를 세우고 이렇게 기존에 열심히 뛰는 분들을, 또 열심히 뛰는 변호사님들, 또 열심히 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서 뭔가 결실을 맺자, 열매를 맺자, 이런 취지가 있는 분들은 저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지역의 임원으로서 중앙본부의 임원이 되고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거. 그래서 부산, 오늘 이 자리에 대구, 청주, 인천 등등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정말 애국하시는 분들이 잘 모였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소개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찰 보시면 요 밑에 사무총장 그 뒤에 행사 일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찰 뒤쪽에 보면은 행사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 맨 밑에 사무총장 제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역에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소위 말하는 애국 우파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한번 바르게 세워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결코 희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한 병원에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 몸이 아프면 다른 병원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진료를 해주기로 제가 의왕에 있거든요. 의왕에 있는 선교병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오늘 제가 제안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 행사 있다 하니까 그 얘기를 해도 좋다고 곧 협약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또 특별히 그 어려운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아주 파격적으로 더 파격적으로 또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음료수를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장소를 대여하면서 음료는 좀 밖에서 이렇게 높도록 그렇게 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기 이제 앞으로 강사님들만 몇 분만 5분만 이렇게 드리게 됨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특별히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충만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또 마지막 한 가지 요 앞에 보면은 지금 번호가 몇 개져 있죠? 여기 번호가 있고 뒤에 일정표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끝에까지 맨 마지막 시간에 끝나는 시간에 이제 요 명찰을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요 여러분 일정표는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표는 여러분 이렇게 빼서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요거는 반납했죠. 이 명찰은.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은 지금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애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 그래서 뽑아 갖고 오시면 맞춰가지고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이 수십 개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시면 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껏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부자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유익하고 좀 즐거운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학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오늘 선물은 형식적인 선물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성중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윤치한 목사님께서 2부 사회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한 2, 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선거가 기초고 또 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회로 선거는 불법 선거입니다. 선거법 151조 6항에 이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바코드를 사용 안 하고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도처에서 이 부정선거의 증거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여에서는 계속 더불어민주당만 나오니까 그 이상해서 저쪽에 나온 걸 봤더니 이쪽 표가 정진석 표가 저쪽 더불어민주당 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대표해봤더니 한 100표고 저쪽에 한 220표인가 됐는데 반대로 여긴 175표 가지고 저긴 150표가 돼서 그 정진석 씨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출구조사에서는 다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서울, 인천, 경기가 63대 36, 63대 36, 63대 36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건데 이게 바로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통당에는 34%가 되고 더불어민주당 33%예요. 그 1%가 보통 얼마나 되는구만 한 20만 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통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데 국회의원 숫자는 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확실한 잘못된 선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 그 기독자유 통일당 이거는 전국 교회가 다 관심을 가지고 밀었던 겁니다. 그리고 1,500만이 문재인 퇴진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한 300만 내지 한 500만은 아무래도 찍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19번이다. 이번에는 19번이다. 그 이번은 미통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19번은 바로 기독자유 통일당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아는 사람들한테 저도 다 각 도별로 다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19번 찍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12시 조금 넘어서 잤는데 1.9%가 나온 거예요. 1.9%.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 새벽에 가면은 끝날 때 가면은 아마 한 5% 이상은 될 거다. 그랬더니 1.8% 죽은 거예요. 아니 1.9%가 1.8% 새벽에 끝나고 나서 죽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확실한 부정선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경우 의원을 내가 불러가지고 자 여기에 이거 부정선거 그냥 고발해야 된다고 미통당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고발하라고 그랬더니 모였는데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힘단지 밀어줘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다시 한번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렇게 다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민원만 혼자서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민원 혼자 처음에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전부 다 전국에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 저 김진태, 주광덕이 뭐 이현주 전부 다 오세훈 이런 사람 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죠. 우리는 한두 사람이 다시 개표해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그 사람들은 180석, 190석이 넘는 그 정의당까지는 200석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몇 사람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이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로 된 사람들은 이건 자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 이건 아주 이번엔 그 자격 없는 사람들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자격정지 이러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거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태극기 집회 제가 매주 나갔기 때문에 그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제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다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한 20명이 같이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들이 수임료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렇지만 수임료는 안 받아도 또 인치대라든지 다시 거기 연락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면은 그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자, 그 사람들 변호사님들이 수임료는 안 받아도 인치대하고 그 연락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내야 된다니까 좀 내야 되겠다고 했더니 한 반 이상이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집을 팔아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땅이 있으면 바치는 겁니다. 생명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 사람도 와서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버리는데 지금 앞으로는 선거가 없어요. 무슨 대통령 선거, 무슨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이번에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제가 하나만 제언할 거는 31일 날 주일날인데 주일날 오후에 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아예 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입성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 국민이 아주 총궐기를 해가지고 각 길을 막아서 우리가 못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신 삼일체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한국을 불쌍히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장감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어제 갑자기 소환되셔서 검 조사를 받으셨는데 구속 때문에 오늘 못 오실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과 함께 급하게 좀 지방을 가셔가고요. 아주 제가 좀 안절부절입니다. 우리 김문호 집사님이 이제 방금 오셨습니다. 예. 아무튼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성준경 목사님 답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실내에서만 이런 어떤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유튜브 통해서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동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 우리들이 앞장설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자는 겁니다. 각오를. 우리 그런 각오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그런 국민대회로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국기에 대한 경계 애국가 부른 다음에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이제 국기가 나올 겁니다.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만 다 같이 지쳐갑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4.15 부정선거 국민대회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5분 발언을 몇 번 세웠습니다. 주 강사님이 오늘 5분이신데 착오가 있으셔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송준교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의원들 국회 입성하지 못하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굶어 죽으라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국민 저항밖에 없어요. 우리들끼리 이렇게 작은 거 갖고 티격태격 싸우지 마시고 똘똘 뭉쳐서 이 불의 앞에 우리가 저항해서 반드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요 이렇게 삼고 싶습니다. 태산보다 더 높은 4.15 부정선거. 동의하십니까? 네. 태산보다 더 많은 이 부정선거 증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의 앞에서 우리들이 외치고 싸울 때 이 나라를 지켜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각오로 오늘 국민대회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5분 발언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2부 순서가 늦어졌거든요. 우리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먼 곳에서 오셨는데 우리 이동수 대표님 나오셨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꼈습니다. 아무래도 대구에 대한 부담감도 계시고 처음에 코로나 집단 발병으로 상당히 대구를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많이 숙져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의료진들 또 우리 또 외국 시민들 또 대구 시민들 전체가 합력해서 지금 이제 발병률도 적고 어느 정도 안정됐습니다. 뭐 대구 사람 와도 이렇게 만난 적 해도 K 만나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대구에서 9사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침 8시 차를 타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이게 저보다는 오늘 사실 주 강사님들이 이제 우리 김문수 지사님 또 이해란 박사님 또 여러 분들이 계시고 저희들은 사실 지역의 현황이 어떤지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서 아마 5분 말을 준 것 같습니다. 우선 아시는 대로 대구는 과거에는 6.25 마지막 낙동강 전투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지금 대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어려운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다행히 이 낙동강 전투 보루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참담해 있는 부정선거로 인했습니다만은 이 선거 참패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담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대구부터 이 부정선거 규탄, 이 저항운동을 시작해야겠다. 다시 한번 예전의 명성인 우리 6.25 마지막 대한민국을 지켰던 6.25 마지막 낙동강 전투의 보루처럼 이 대구서부터 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현장하는 성문길 회장님과 같이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문길 회장님 잠시 나와 계시고, 저희들이 지금 아시는 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최고의 꽃은 선거죠. 선거인데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결국은 국민 주권 이것이 찬탈됐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은 지난해 홍콩 민주화 운동에 보여줬던 대로 정말 우리 블랙시 오산혁명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60년 만에 3.15 부정선거 이후에 60년 만에 이렇게 벌어진 전대미문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선거 부정 사건을 우리가 이제 파헤치면서 국민 저항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아마 다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문길 회장님 함께 왔습니다만 간단하게 우리 앞으로 대구에 우리 이제 선거 부정 4.15 총선 부정 선거 이 규탄 또 이런 저항운동에 대한 간단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문길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감히 여기 못 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 양성협회는 50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성중경 아까 우리 저한테는 형님뻘인데 저도 경자입니다. 25대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 나라 사정이 우리가 몇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하기 싫은 국회의원들 밀어내가지고 신고하고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벌써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 저한테 일을 하려면 한 500명 모아가지고 일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왕창 부사보고 맞죠? 맞습니다. 신고하면 안 됩니다. 미리 저놈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 없이 일시에 모여가 부사보고 나머지 하나는 반을 잘라가지고 KBS 본부를 쳐들어가가지고 방송을 노하도록 확 휘저버리면 대한민국이 전부 시끄러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최우원 교수님 아시죠?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5월 25일 날 대전역에서 전국의 부산 대전을 위시해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전주, 마산 뭐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 단체장들 무슨 이 나름대로 좀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모아서 그 일이 진행이 되면 5월 29일 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5월 29일 날 금요일 날 대전역 광장에서 서울 이 밑에 있는 전국에 부정선거에 관계되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부 모여라. 마산 3.15 부정선거 터지듯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냥 이론적으로 해서는 이거 해결될 방법이 없다. 맞죠? 그래서 5월 29일 날 그 전국에서 전부 이 사발 통문 다 갑니다. 갈 때는 우리가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진짜 한번 터뜨려 봅시다. 그렇죠? 저항운동입니다. 저항. 그리고 절대 사전에 그 앞으로 이 집회할 때 사전 신고하고 집회하면요 전부 다 봉쇄 다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청와대 앞에 맨날 안 갔습니까? 우리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정말 아까운 정강훈 목사님들, 여기 우리 김무수 지사님들, 아까운 이 대한민국 영웅들을 전부 발목 다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특히 오늘 이 민경우 우리 의원님이 오셨으면 좀 이 용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어제 보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던데, 잘못하면 또 이해란 박사님도 그렇고 그제 서양기 목사님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아시잖아,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신경 바짝 쓰고 빨리 뭔가를 빨리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벌써 답은 나왔습니다. 네, 우리 한번 외칩시다. 싸우자! 뭉치자! 내가 먼저 죽는다! 내가 먼저 죽는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성엽 대표님을 뵐 때마다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지금 아스팔트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 최일선에서 정말 뛰고 계십니다. 우리 양성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하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원래 아스팔트 출신이 아닙니다. 아스팔트는 저한테 거리가 아주 먼, 저는 그야말로 풀밭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골프밭. 풀밭에서 제가 이렇게 골프 치고 놀고 뭐 이렇게 생활을 유유자적하면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스팔트에 나온 지 딱 2년 됐습니다. 은퇴하고 뭐 취미생활하고 놀다가 어느 날 보니 이 정권이 빨갱이인 거예요. 빨갱이 맞죠? 네! 저는 문재인이가 공산주의를 했을 때 안 믿었어요. 아니 그 아저씨가 공수부대 나왔다는데 공수부대도 빨갱이가 있나? 안 믿었어요.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국정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겠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자유를 빼면 그건 뭡니까? 인민민주주의. 그렇죠. 인민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놀다가 그때 제가 뭘 배우고 있었냐면 집사람이 저보고 무료하니까 춤을 배우라는 거예요. 춤. 그래서 제가 댄스 학원에 갔어요. 그거 가서 제가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때 너무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제가 그 라틴의 자이브를 한번 배워보겠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몸치예요. 제가 춤을 잘 못 추거든요. 근데 한번 시작한 길에 해보겠다 해서 제가 룸바는 되더라고요. 룸바는 천천히 되는데
자유분들 벌쳐벌쳐 뛰어야 되니까. 뛰다가 안 되니까 또 뭐 수없이 연습하다 보니까 발에 인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게 발에 지금 기부스. 기부스라기보다는 기부스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보호대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 저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날로 저는 댄스학원 끊고 골프채 접어두고 그리고 제가 시민사회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4월쯤 됐던 것 같아요. 한 지금 거의 2년 되겠죠. 근데 제가 시민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이래서 이렇게 갔는데 여러 시민단체 우리 계신 분들이 너무 아이디어가 많으신 거예요. 뭐 5.18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문제가 한 1000가지쯤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숫자도 많지 않은데 그 각각의 이슈를 그냥 다 붙들고 들어주는 겁니다. 전 생각이 아니 이렇게 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나? 신도 아닌데 이런 건 아닐 텐데 핵심이 뭘까? 그래서 제가 그때 판단한 건 뭐였냐면 2년 전에 선거다. 국민이 유일하게 정권을 심판하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다르게 어떻게 정권을 교체할 방법이 없잖아요. 유일한 게 투표입니다. 한편 행사하는 거. 이걸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서서 제가 보니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맨날 뭐 적폐청산 모르고 편가르기 하고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제 눈에는. 그리고 뭐 안보 문제 뭐 반문전 무슨 뭘 하고 뭐 맨날 하는 게 원전 뭐 탈원전 그런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마음이 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 이렇게 가면 정권이 교체될 텐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 정권 끝났네. 끝났대 놈들을. 끝났어. 아니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하면 역대 정권이 살아남은 정권이 없는데 얘들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찬이가 그러는 거예요. 100년 집권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30년 그러다가 50년 그러다가 100년 집권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야? 100년을 집권하다니. 아니 국민들한테 정치도 못하면서 나라도 다 망가뜨리면서 100년 집권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뭘 믿고 그러나? 머리로 침을 믿고 뭐 침 힘을 믿고 그런다고 그러나? 이건 볼도 땡볼도 아닌데 이것들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가 있다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처음으로 읽어봤어요. 저는 원래 법대 출신도 아니고요. 선거에 선자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이름 속에 선자가 있습니다. 그 선자는 착할 선자. 착할선 빛날려. 백선엽 장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제 선친께서 저를 이름은 본받아라 해서 이름을 백선엽, 정이 제가 양가니까 양선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첫 읽어본 순간 이 법이 문제가 있구나. 이 법이 문제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됐지?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른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그거 할 팀이 언제 있냐?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자유민주국민연합 거기에 집행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떠밀려서 아무도 안 맡아를 올리니까 제가 그 선거 문제를 맡기로 됐어요. 그래서 맡아서 4월 11일 날 2019년 4월 11일 19년인가요? 작년 4월 11일 제가 그때 최초로 사전투표 국민 불복종 발대식 이걸 했어요. 사전투표 국민 불복종 발대식. 이게 뭐냐면 사전투표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걸 국민이 인정하면 안 돼. 이걸 불복종하자. 이 국민 불복종은 우습게 보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 불복종 권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야 지금 왕조시대도 아닌데 무슨 불복종이냐 이래요.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원이 뭐냐면 4.19 혁명 이게 정치적 이어받아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항권이 저항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4.19는 폭력을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축구했지 않습니까? 국민 불복종 운동은 뭐냐면 폭력 아니야. 국민이 복종하지 않으면 이건 끝나. 이거예요. 국민이 불복종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정선거 국민연대 약칭으로 공정연이라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데 공정연은 법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해온 일은 법에 어긋나는 것, 규칙에 어긋나는 게 하나 없습니다. 뭐든지 합법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서 조사받았어요. 합법적으로 하는데 조사받아야 돼. 예? 합법적으로 하는데 조사받아. 또 조사받으라고 몇 군데서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갑니다. 잡아가봐라. 너희들 범죄 집단이잖아. 제가 1년 반 전부터 중앙선관위 너희들은 범죄 집단이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해. 만약에 제 말이 허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갔겠죠. 저 이 자리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이렇게 말짱하잖아요. 말짱하죠? 발목만 좀 기부스. 이건 이거예요. 하는 거 제가 어차피 내가 뭐 준비하다 그런 거고.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범죄 집단이라고 그러는데도 나를 가만 놔둬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랬어요. 나와봐. 공개 토론하자. 나 선거에 잘 몰라. 해보지도 않았어. 너희들 법 전문가잖아. 선거법, 공직선거법. 전문가님 나와서 토론해봐. 나보고 틀렸다고 그러는데 나 토론해보자. 국민 앞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아, 하겠다 이래요. 하겠다고 그러면 잘됐다고 그러고 하자. 그러면 일주일쯤 뒤에 다시 연락이 와요. 공개적으로 하는 건 그렇고 비공개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왜 비공개를 해? 아 그렇지만 좋다 해보자.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걸 좀 수용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또 연락이 와요. 뭐냐? 아이고 난 하고 싶은데 기관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공직에 있어봤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요 국민의 종이에요. 종. 공복. 퍼블릭 서번트예요. 퍼블릭 서번트. 서번트 뭡니까? 종. 종에 우리가 종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국정을 맡기는 거예요. 종입니다. 근데 국민이 원하면 주인이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서 밝혀야죠. 설명해야죠. 이해를 시켜야죠. 이게 종된 자의 주인에 대한 섬기는 자세예요. 저는 그렇게 공생을 했습니다. 저는 상공부에서 있었어요. 저 원래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제 쪽에 관심이 많아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경영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공부에 가게 됐고 상공부에 있다 보니까 또 시각이 약간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없어요. 효율과 능률을 중시하고 지금도 늘 그런 생각이에요. 효율, 능률을 전 방해하는 사람은 제가 싫어해요. 아니 내 인생에 받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뺏어가는 거잖아. 근데 되게 싫어합니다. 다른 건 안 싫어하는데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 이게 되게 싫어해요. 자, 그런 제가 그런 공직을 하면서 그만두고 나온 이유는 공직생활이 너무 무료하고 킬링 타임이에요. 킬링 타임. 거기에는 정말 레드테이프가 너무 많아요. 군더더기, 레드테이프. 그리고 그 뭡니까 이거 그냥 구름이 담나무 가듯이 한 답변. 저 그거 엄청 만들었습니다. 국회 가면요. 국회 하면은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그 답변 자료 국정 질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답변 질의하면은 그거 예상해가지고 온갖 그 자료 다 만듭니다. 말짱 돌무게예요. 아무도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냥 그렇게 쇼하는 거예요. 현재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신임은 합니다. 국민 말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 복종하는 신임을 하죠. 국민들은 그걸 보고 위안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뭐냐? 국민이 원하는데, 대학을 원하는데 안 나와요. 무슨 배짱으로? 안 나옵니까? 똥배짱이죠. 아, 답변 참 잘하시네. 저 배짱이 담아하시는 거예요. 완전 똥배짱이에요. 네? 아니 국민이 원하는데 공무원이 안 나온다? 그런 정부가 세상에 있습니까? 직무유기가 네? 직무유기.
없죠. 그 직무유기예요 바로. 그럴 가려면 바로 공직을 그만둬야죠. 공무원은 국민이 원하면 무조건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시생활을 했습니다. 저 할 때만 해도. 그런데 요즘 중앙선관위는 똥배짱이에요. 아나무인입니다. 오히려 저희들 보고 제가 범죄자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범죄래요. 저보고 범죄래. 그래, 나 범죄자면 잡아가라. 누가 그래요? 당신 이혼당하면 깜빵 가야 된다고. 아이고, 깜빵 가면 나 국회의원 되겠네. 어? 깜빵 가면 국회의원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깜빵을 가야 돼. 잘 됐다. 나 요즘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춤배다 춤을 때려치우고 골프도 때려치우고 할 일도 없는데 잡아가라. 그럼 난 국회의원 되잖아.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잡아가. 1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못 잡아가고 있어요. 예? 깐적깐적 양만 올립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먹을래. 뭐 문제 있다고. 국민들은 그 글을 보죠. 제가 문제가 있나 보다.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걱정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문제 있다며? 누가? 문재양이가. 문재양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그걸 믿더라고요. 야, 내가 그렇게 살면서 너 죄 짓는 거 봤어? 그래, 너 그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말해드렸어? 너 아직도 믿는구나. 아니야? 그거 말짱 돌아오는 말짱 거짓말이에요. 국민들은 그걸 믿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언론 제가 몰려서 이렇게 하는 모든 거를 국민들은 그걸 믿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믿는 국민들도 누구? 그렇죠. 정말 잘하시는데 나중에 상금하더라도 그게 개돼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진화론으로 보면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됐잖아요. 유인원, 포유류에서 나왔죠. 포유류 이전에 파충류가 있었고, 그죠? 이렇게 진화돼 나온 거예요.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구교, 신교 아니고 구교, 가톨릭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자식인데 동물하고 동물이 진화됐다고 그러냐?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래 난리가 났죠. 진화론 가짜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진화된 거예요. 다 진화된 겁니다. 최초의 바이러스 하나로부터 이 생명이 이 지구에서 37억 년, 38억 년 동안의 생명의 진화를 거쳐서 이렇게 진화돼요. 넘어갑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종교를 따는 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하세요. 그렇게 뭐 다른 데 가라 이렇게 A 없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개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돼지예요. 네, 삶은 소대가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자유 영혼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자유로운 영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듣고 그런 방송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 자유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개돼지라고 해도 욕이 아닙니다. 왜? 개돼지인데 개돼지를 보고 개돼지라고 누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위에, 특히 제 주위에, 제가 이래봬도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경북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행정고시 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1%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개돼지가 엄청 많아요. 온통 개돼지판이에요. 최고의 개돼지가 어떤지 아십니까? SNU 서울대학교. 저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우리 그 대학 동기 카톡방에서 방출당했어요. 방출당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방출을 한다고 욕을 하는데 여기 방출시키더라고요. 저 방출당했어요. 내가 속한 집단이 개들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실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사람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골프 치고 여행 가고 뭐 술 마시고 띵까 좋다 이런 좋은 세상에 왜 너가 그래? 너 있으니까 피곤해. 나 저도 모르게 방송 졌더라고요. 너무 내가 기분이 초창했어요. 아, 내가 아스팔트에 있으면서 아스팔트 운동도 많이 해본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있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개돼지였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개돼지였어요. 해병대 장교들이 개돼지였어요. 해병대 장교 저보고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막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나갈 리가 없죠. 내가 왜 개돼지야 이랬죠. 너가 개돼지잖아. 전 맹렬히 싸웠어요. 그 애들이 저보고 야 쟤가 돌았나 봐. 제가 얌전했는데 애가 좀 이상해졌어. 아스팔트 나간다더니 물이 이상하게 들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자랑했던 해병대 장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교 해병대 장교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라서 대학 졸업하고 좀 이렇게 좀 그냥 대충 갈까 하다가 야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한번 해병대 한번 지원해볼까? 깡다고 갔거든요. 가자마자 후회한 사람이에요. 괜히 내가 깡다고 부르다가 그냥 가가지고 해병대 훈련 얼마나 시간인지 아십니까? 정말 이건 지옥주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죽입니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설마 나 죽이겠냐 그랬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훈련을 겪은 그 장교 출신들이 개돼지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전부 개돼지예요. 여의도 국회 여의도는 진짜 개돼지예요. 진짜 개돼지. 똥개. 차라리 더불당이 나아요. 그놈들은 생각이라도 있죠. 수단과 방법하고 이기겠다. 이거 있어요. 더불당은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통합당 이거 완전 개돼지예요. 맞지 않습니까? 통합당은 개돼지입니다. 제가 했잖아요. 공정년에 선거 끝나자마자 성명서를 2가지 발표했대요. 첫째 하나가 4.15 총선 불복한다. 공정년 불복한다. 이렇게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가 뭐냐면 통합당은 석고대죄하라. 너희들은 이 국민의 울분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바로 역사의 죄인들이다. 왜? 저희가 사전투표 하지 마라. 사전투표 노, 선거장 투표 예스. 그리고 사전투표하고 이걸 감시하자. 이걸 제안했거든요. 이거 딱 2가지만 했어요. 저희는. 그런데 통합당의 선대본부장이라는 김종인, 통합당 대표라는 황교안,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해라 권장했습니다. 제가 억장이 모여지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무려 전국적으로 2만 명이, 여기 2만 명 중에는 전라도 뺐습니다. 전라도하고 제주도가 없어요. 우리는 자원봉사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 이 사람들이 안 해요. 제가 물어봤어. 왜 신청 안 해? 했더니 하면은 죽는데 지역에 가서 그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 무서운 동네예요. 그러면 제가 원래요 지역 감정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남원 양씨입니다. 남원 양씨. 어머니는 김혜김 씨. 그러니까 제가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난 화개장터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굴 미워해? 네? 전 전라도에서 살았고 경상도에서 살았어요. 다 살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누굴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감이 생기는 게 아니 제가 하는 공정력 이건 거짓 선거하지 말라고 하는 단체인데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어디냐? 전라도와 제주도예요.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전라도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역감이 없습니다. 지역감이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2만 명이 모여서 시민들이 외쳤는데 통합당에 이끌어가는 대표와 선대본부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우한폐렴이 있으니까 사전투표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회원들이 엄청 뿔따가 나가지고요. 막 그냥 아주 그냥 다들 돌아버릴 적이었어요. 그래서 김종인이가 간다는 그 용인 병적인가에 거기에 온다고 해서 갔어요. 항의하러 갔어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항의했습니다. 책도 주고 항의했어요. 제가 이 책 이렇게 활기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책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책을 드렸어요. 여기에 이번 선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예언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국민들이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사시지 마세요. 도서관에 신청해 주세요. 도서관에 신청해 주면 도서관 대상이 남아요. 막 사줍니다. 이거 좀 제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도서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보고 어르신도 보고 아주머니도 보고 읽지 않습니까? 읽어봐야 돼. 이게 뭐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얼굴 사진이 제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장하게 말씀드리냐면 통합당이 좋아서 우리가 통합당을 밀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대안으로서 이 집권하기 못하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윤 목사님, 제가 시간이 몇 분 있죠? 제가 시간이 몇 분 있습니까? 5분만? 예. 그래서 5분 거리 갑자기 또 생각을 막 해야 되네요. 할 게 엄청 많은데 압축해야 되니까. 압축을 해야 되니까. 예, 압축해서 맞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공정위에서 한 거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통합당에서 그거를 완전 깔아뭉개고 도서장 끌려갈 때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서장 가는 거예요. 도서장. 그래서 제가 트로이의 목마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트로이의 목마다. 심재철이까지 포함해서 너희들이 트로이의 목마야.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나라가 망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선거 4월 10일 날 선투표했죠. 4월 10일 날 4월 12, 13 당일 11, 11, 12, 13 11, 11. 이탈에서 이탈. 11, 11. 왜냐면 그거 이제 목숨처럼 아는 날짜거든요. 왜냐면 4월 11일 날 국민 불복종 운동대회 그걸 제가 했지 않습니까? 4월 11일 날 1년 만에 딱 한 거예요, 선거를. 그때 정확하게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날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제가 승리 선언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몰라. 야, 무슨 승리라 했어? 헛소리하고 있어. 그래. 예를 들어볼게요. 어마무시하게 무시무시한 큰 고기가 마치 마귀처럼 생긴 고기가 바다를 휘젓습니다. 온갖 걸 다 잡은 거예요. 잡을 방법이 없어요. 자, 그 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럼 고기 살까요? 죽을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고기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왜 죽죠? 그물에 걸렸어요. 그렇죠. 이미 그물에 걸렸어요. 저는 4월 10일 날 그물에 걸렸다. 우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어요, 우리? 이길 겁니다. 시간이 걸려. 그물에 걸렸다 해서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이놈이 그물에 걸리지 잘 몰라, 처음에. 지금 모르는 단계예요. 잘 모르는데 그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잘 몰라요, 고기가.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물을 당겨야 되죠. 누가 당깁니까? 우리 그렇죠. 국민이 당겨야 돼. 근데 국민들이 안 당겨. 안 와. 여기 계신 분들 정도만 와서 조금씩 당기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늘어나면 돼요. 늘어나서 당기면 아무리 무서운 고기라도 결국은 물 위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생각하면 누가 해요? 저는 그걸 4월 10일 날 이미 해야 됐어. 승리했다! 우리 공정연에 사진투표한 감사하는 모든 분들은 설서 집에 가 2달 뻗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일부는 제 말을 믿고 많은 부분들이 요 양 대표가 돌았다. 저 자식이 또라이야. 진작 감사하자고 그러는데 지가 빡 들어가래. 저 새끼 왜 저래? 새끼 젊은 놈 새끼 저거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나는 지킬 거야. 소주병 들고 마시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세요. 저는 쓸데없는 노력 안 하거든요. 지키시냐고 안 말립니다. 근데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 뭐 새로운 거 봤어요? 이제
아무것도 본 게 없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고생하세요? 그거 가지고 이럴 때만 나오지. 그분들 지금 이런 자리에 안 옵니다. 그때 말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안 와요. 저희가 지금 국민불복종 대회를 매주 토요일 대검찰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초역 6번 출구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 안 나잖아. 그게 개돼지 아닙니까? 개돼지도 안 그래. 당신 개돼지야? 딱 그래요. 저는 바른 말 잘하거든요. 개돼지를 개돼지로 하는 건 욕이 아닙니다. 사람을 개돼지로 할 때 욕이죠. 개돼지를 보고 개돼지로 할 때 욕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내에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 내에 피켓 들고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철저하게 빨리 수사해! 이거 한 거예요. 한 달 내에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전환할 겁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50명, 최고 많을 때 50명. 어떤 날은요 2명 나와, 2명. 저희가 하루에 2번 합니다. 점심 때, 저녁 때. 2명 나와. 저하고 우리 후원회장님하고 둘. 세상에. 이 나라가 정말 이게 독립할 그런 권리가 있는 나라인가? 그런,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어제 2명씩 2명 유튜브로 찍어놨어요. 다 유튜브에 다 보고 있습니다. 공정년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조경희 공정년 치면 다 나와요. 다 있어요. 다 증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단체가 많이 동참하기로 했는데 시민단체 사람들도 안 와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다. 지금 그물은 걸렸어. 그물을 당기면 돼. 뭐가 필요할까요? 예? 동참! 이거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같이 동참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해요. 그 주위에 제가 이런 얘기 하자고 알리면 야야 너 말 안 하는데 조용히 해. 이말밖에 안 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주위에서 많이 그럴 거예요. 지금 고기는 걸려 있어요. 이미 빼어나갈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불복종 대회는 어떻게 하냐면 축제합니다. 왜? 승리했으니까. 저보고 미쳤냐고 그래. 너 축제하다 미쳤냐고 그래. 저 안 미쳤거든요. 축제해도 돼. 왜? 이미 그물이 걸려 있으니까 나한테 끌어올리면 되는데 왜 걱정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진정한 내입자시고 저희 국민불복종 운동 서초동에서 매주 토요일날 2시 합니다. 여기 와주세요. 여기 동참하셔가지고 많은 분 부탁해서 그냥 오시면 돼요. 오시면 이벤트 있어요. 이벤트. 몇 시? 2시 14시 이벤트 하면 이벤트. 왜? 축제니까. 어떻게 이벤트 하느냐. 우리 애국 가수들 노래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거 조작송 우리 공정위에서 만든 선거 조작송 있어요. 들어보신 분 보세요. 이거 만든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 돼. 전파가 안 된 거예요. 전파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참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전파해 주셔야 돼요. 선거자성 딱 치면 유튜브 치면 나와요. 제가 노래 부릅니다. 제가 저 노래 잘은 못하지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그 애국 가수 중에 이양숙 씨라고 있어요. 이양숙 씨. 그분이 하는 걸 찍었는데 혼자 찍으니까 혼자 하니까 좀 뭔가 외로워 보여서 제가 옆에서 그냥 같이 하는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하는 거 둘이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하는 걸 올렸어요. 혼자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전파하면요. 서동료가 전파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예? 서동료 전파해서 이거 전파하면 끝나요. 어렵습니까 이게? 네, 할게요. 나와주고 전파하면 끝나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상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끝났습니다. 저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네, 양성엽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대검찰청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주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영진 우리 목사님 5분 발언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좀 써가지고 왔습니다. 애국 성도 시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올라온 우리 청주에서 목사님들 네 분하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앞전에 우리 양서엽 대표님께서 대검찰 측에서 그 선거 불복종 운동하는데도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난 5.18 40주년에 광주에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발포 명령과 괴원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 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18을 두고 그 당시 전두환 군부에 대해서 아마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4.15 총선에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에서 그야말로 산처럼 쌓인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이나 증거, 또 전산기술자의 양심 고백, 전자개표기 사용 등, 그리고 QR코드 등, 그리고 도저히 신이 개입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다는 우리나라 통계학의 권위자의 말씀, 미국의 월터 비베인 교수 등이 대한민국 21대 총선은 조작이다, 부정이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부정을 자신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 선관위의 은폐와 거짓 해명을 제가 보면서 이것은 누군가가 아주 기획하고 또 계획적이고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부정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추적했다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민기혁 의원님이 못 나오신다는 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물들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과 검찰은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폭력을 넘어선 국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대통령은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의 즉각 지시에서 이 부정선거의 의혹의 진위를 가려서 대통령께서 5.18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의혹을 밝혀서 역사를 바로 세워서 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4.15 부정선거의 의혹과 증거들이 산처럼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은 만약에 드루킹이 8,840만 건의 댓글을 달아서 지난번 대선에서 여론을 조정한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민 주권을 왜곡하고 침해하여서 민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중국 공산당 팔로우 더 파티,
이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고 국가가 선거 부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만약에 확실히 된다면 이것은 중대 범죄이며 반역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여당이 180, 190석을 차지했다면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원천무효. 거기에 관계된 자들은 처벌되어야 하며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에 책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선거 부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끝까지 변명과 거짓 그리고 은폐하고 억압으로 정권의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파 시민단체들 또 애국 시민들은 4.15 부정선거 번국민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양성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는 이미 그 물에 걸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동참해서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파헤쳐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거짓과 부정이 판치지 못하기 위해서 진실의 꽃이 활짝 피는 정직한 나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항상 몇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구호를 한번 외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열! 이렇게 하시고 제가 구호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끝에만 3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호 준비! 선관위는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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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속고 대제라! 속고 대제라! 속고 대제라! 대제라! 국민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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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에도 홈런을 쳤습니다. 4.15 종선은 부정선거다. 주범자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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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최후의 애국 기관입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4.15 종